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논문 작성 및 발표 우리가 보충해서 하는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8번째 시간으로서 지난 시간에 이어 청중의 자세 비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는데, 우리가 청중으로서의 역할을 할 적에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도 생각해보고, 또한 청중들이 취하는 자세를 보고 우리의 어떤 발표를 또한 돌아보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부정적인 청중의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좀 좋은 쪽으로 유도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보면 비판적인 경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반적인 어떤 일화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그런 면들이, 그 다음에 또 정비하는 어떤 지원 자료들이 적절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 정보의 출처는 믿을만한지, 그 다음에 이 추정하는 것이 다시 팩트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just true thinking 하는 건지, 아니면 opinion을 낸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적에도 언어는 명확하며 이해하기가 쉬운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좀 조리라는 것을 어떤 따져보지 못하도록 논리적이면서 아주 조화롭게 이렇게 그런 걸 따져보지 못하도록 진행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청중들의 감정을 억제하도록 진행하지 않았는가, 발표한 결론은 논리적이었는가, 이런 것들이나 전제나 주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 것과 결론에서 답을 내는 것들이 아주 일치성이 높은가, 이런 거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그런 내용들과 우리의 주장하는 바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봐야겠다. 그 다음에 동기에 대한 청중 분석 질문,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발표 자료를 만들면은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중들이 왜 이게 앉아 있는가, 그 다음에 왜 무엇을 원하는가, 지금 온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지,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발표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발표하는 이유는 내가 아는 것을 어떻게 전달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그 청중들이 원하는 바를 어떻게 잘 채워줄 수 있을까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발표를 준비하고 발표할 때 아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얻는 것도 많게 될 겁니다. 서로가. 그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생각하면서 발표를 준비해야 되겠다. 청중들은요, 이러한 요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요인의 종류에 따라서는 나이나 성별에 따라 다르고요. 시간, 장소, 배경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가치의 종류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목적을 설정할 때 스팸 모델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다음 구두 발표는 정보 제공, 설득, 명덕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정보 제공에 많이 포커싱이 맞춰져 있죠. 그 다음에 항상 발표 내용이 선정된 후에 우리는 자료를 준비하고요, 끊임없이 점검을 해가야 됩니다. 점검을 많이 해갈수록 어떻게 되죠? 그것이 만족도가 높아진다. 그런 걸 통해서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팸 모델로 한다 했는데 뭡니까? 상황을 생각해야 돼요. situation입니다. purpose, audience, method. 요 네 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발표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거는 꼭 생각해 놓으십시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관가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이것들은 뭐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제작회에 가서 발표한다. 목적이 뭔데? 내가 제작한 신소재에 대해서 뭐 어떤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특성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럼 신소재 공학도들이 많이 와 있을 것이다. 그 정도만 생각하고 가겠죠, 그죠? 그 다음 방법. 여러분 최적의 조건을 뭐 예를 들어서 요즘은 지금 동영상도 집어넣는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실험 결과들을 조금 익사이팅하게 보여준다든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스팸 모델 잊지 마십시오. 스팸이 뭐였죠? situation이 있어야 되고요. situation. 그 다음에 P, purpose입니다. A, audience고요. M, method. 그래서 여러분이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 계획 이런 게 참 중요한데요. 이 발표 준비를 4에서 6주 전부터 한다. 그게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이 학회에 등록하는 기간이 하고 나서 한 달 후쯤 됩니다. 한 달 후. 우리가 보통 3달 정도 전에 학회에, 국제학회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전에 이렇게 등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초록을 내고 나서부터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이게서부터 준비하려면은 그 전에 웬만한 데이터들은 다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제 꾸미고 그 다음에 설명 준비를 할 건가에 따라서 아마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보통 뭐 따로 정해진 건 없는데요. 그 발표하는 시간과 발표할 내용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는 속도 조절을 해야 될 것이다. 당연하죠, 그죠? 근데 요즘은 좀 덜한데요. 발표 강연을 가보면은 대학원생들이 충분한 연습을 하고 와서도 뒷부분에 가서 굉장히 서두르는 경우가 있죠. 시간 조절을 한 1, 2분을 잘 못함으로 해서 그런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보통 청중이 많은 플래너리 톡이나 인바이티 톡은 보통 60분, 50분에서 70분 이렇게 줍니다. 많은 양들을 아주 논리적이고 스토리를 엮어서 이렇게 발표하는 그러한 강연이죠. 그리고 플래너리라는 게 많은 어떤 레벨에 관계없이 좀 관련된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들을 수 있는 수준의 그러한 톡들이기 때문에 청중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발표하려고 하는 이 내용들이 제목이나 세부 제목이나 강조하려는 그러한 것들이 잘 연관성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적합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가도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요, 문제 제시나 중요성 인식, 방향 고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준비할 적에 우리가 이 시간 계획을 할 적에요. 어떤 것들을 중요성 인식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또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가. 준비할 때도 그렇고 발표할 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야 되는,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발표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거는요, 청중과 발표 목적의 그 상황에 따라서, 시츄에이션이나 퍼포스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당연히 발표 전체의 내용들은요, 미리 숙지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스럽게 발표되어질 수 있도록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그래서 그걸 잘 알므로 해서 요점이나 핵심 메시지 등을 더욱더 부강화할 수 있도록 강조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인과관계의 배열수 이게 똑같은 말이고요. 명확한 전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 스토리텔링이 돼야 된다 그랬죠. 이게 왜 진행됐는가를 먼저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메인텐스를 주고 부가 설명하는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이 스크린을 통해서 이와 같이 발표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이해가 가능하도록 이 자료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자료에 맞게끔 우리가 발표의 내용들도 잘 정리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내용들 중에서 중심되는 아이디어들을 돋보이기 위해서 강조에 배치를 해야 되고요. 강조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핵심을 부각시키는 형식입니다. 뭐 폰트를 다르게 하든 볼딩을 하든 이탈릭을 하든 어떻게든. 그다음 주안점의 결정 및 정리를 잘해야 될 것이고요. 서론 및 결론의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여기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결과들을 이용해서 답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용한 전환의 표현, 이거 우리 배웠죠, 그죠? 영어에서도 배웠는데 이런 어떤 전환의 표현도 좀 연습을 많이 해서 익숙하게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단계별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청중이 느끼고 해서 굉장히 이해하는데 그 발표에 집중할 수 있게끔 유도해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강조의 배치를 보니까요, equal emphasis,와 descending, ascending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troduction을 볼 적에 conclusion을 가는데요. 왜 1, 2, 3 이렇게 하는데 동일한 강조를 이렇게 해요. 동일한 강조. 이 박스의 크기가 지금 그냥 변함이 없죠, 그죠? 디센딩은 우리가 처음에 강조를 하고요, 점점 작게 약해지는 강조고요. 어센딩을 우리가 점층식이라는 거죠, 그죠? 점점 세지는 거. 그런. 그래서 핵심을 부각시키는 형식은 이렇습니다. 기술문에서 기술문, 그래서 뭐 사실 또는 통계 자료로 이렇게 해놓고요. 대시하면 증거로 왜 이걸 되는가 증거해놓고 다시 기술문으로 복귀해가지고 초기 주장을 더 강력하게 기술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요, 주안점의 결정은 어떻게 하느냐.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개요를 생각해보면서 발표에서 어떤 점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정보나 개념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많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준비해서 연습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주안점이 바뀔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주안점을 하는 것보다 한 발표당 두세 개 내지 서너 개의 포커싱을 맞추는 게 좋다. 그래야지 그 전체의 어떤 발표의 주제의 논조를 흐리지 않는 그런 발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는 주안점을 찾아야 됩니다. 주로 제목에 다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 제목에 들어가 있는 주제어들, 그것들에 우리가 주안점을. 그 다음에 청중에 맞는 주안점을 찾는다. 중요한 말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연구 발표를 할 적에는 일단은 이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가 연구 발표하는 그 세션이 아주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찾는 주안점을 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청중이 선호하거나 요구하는 분들이 와 계시는 거죠. 사실은 우리도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요, 주안점의 정리를 할 적에 범주를 선정하기 위해 넓은 어떤 테두리를 선정하기 위해 유사성의 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아주 유사한 것들에 대해서 모으는 것, 그 다음 분류를 하는 것들, 그 다음 시간과 공간형에는 근접의 원리를 사용해라.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걸까? 아니면은 또 얼마나 가까이 있는 건가? 뭐 이런 거죠.
원인과 문제 해결에는 완결에 걸려 있습니다. 완결에 걸려. 그러니까 principle of completeness라는데, 그러니까 어떤 원인을 제공한 거에 대해서 문제 해결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제시해주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내용 구성을 보니까요, 발표를 할 적에 우리가 주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돼 있다고 볼 적에 우리가 많이 봤죠. 18, 10, 10으로 시간 배분한다. 그래서 12분 발표에 3분 이 디스커션이라 그러면은 1, 2분을 서론에, 8분, 9분을 본론에 하고 마지막 1분을 결론에 하는 그런 식으로 슬라이드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표 연습을 하면서 그런 타이머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훈련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표 노트를 자꾸 수정해 가는 거죠. 그죠? 너무 긴 것 같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걸 다 설명해야 되나? 아니면 요약을 하고 간단히 요약을 하고 넘어갈 것인가? 그때 이제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에 또 발표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계속 연습하면서 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제목은 핵심 메시지로 이루어진 거라고 했고요. 벌써 연구 목적은 그래서 이 핵심 메시지 중심으로 해서 3가지 이하로, 많으면 4가지 그 정도로 축약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 및 토의의 처리 방법에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메인 바디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온 에너지를 다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결론, 우리가 이건 지금 결과 및 고찰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결론 부분에서는 그 결과 및 토의 부분을 잘 이렇게 요약을 해서 어떻게 해요? 연구의 목적과 굉장히 일체감을 이루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해서 한두 문장씩 해서 6, 7문장으로서 한 슬라이드에 잘 축약해서 이렇게 설명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모자랐던 것들을 질의응답 시간에 간략히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으면 좋겠다. 당연히 발표와 시각적인 내용은 일치해야 됩니다. 이거를 일치 안 할 정도로 잘할 수 있을 듯, 그러면서 정확한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죠? 이 정도 하려면 엄청난 테크닉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발표 자료를 만들고 나서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일치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주제를 선정할, 무슨 말씀이냐면 똑같은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똑같이 줬는데 학생들에게 줘보니까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주제를 달리 이렇게 약간 다르게 주제문을 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발표의 주요 단계가 어떻고, 좋은 발표 주제는 어떤 건가, 좋은 목적, 권위 있는 지식과 연구 전략 이런 걸 어떻게 짜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표의 주요 단계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보면 상황과 천중과 그러니까 인자 그런 분석을 해가지고 주제 선정이 돼야 되는데, 목적을 설정할 적에 보면은 주제 연구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개들을 개요의 사전 준비와 준비의 적절성을 검토해가지고요, 발표 연습을 하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해 가야 되겠다. 연합적으로. 근데 대체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러한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연계를 시키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좋은 발표 주제는 발표자에게 중요하고 재미있는 것, 당연하죠.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청중에게도 의미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청중의 요구에 맞는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권위적인, 그냥 다른 사람하고 너무 같은 게 아니라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고요,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권위적인 지식이 들어가 있는가.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발표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축적으로 해야 되고, 중요한 게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시간을 잘 지키면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정해진 그 학회나 뭐 어떤 목적이 있는 그런 때와 장소의 그게 형식에 잘 맞도록 이렇게 적절하게 발표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좋은 목적은 뭔가? 발표자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알리는 건데요. 무엇을 청중에게 인식 깊게 하고 행동하게 할까? 명확히 그냥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럴 때 좋은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주제에 관련된 것에 당연히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새로운 발상이나 정보, 조언 등으로 짜여져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비상적인 거 말고, 그죠?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있도록 주제를 제한해야 됩니다. 우리가 발표할 수 있는 시간과 또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능력 또한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여기 막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